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 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웹의 개념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단위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전의 세대부터 소셜 웹이 등장하기 전까지 노출되는 콘텐츠는 거의 전문적인 기업이나 전문가가 생산하는 콘텐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TV나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전문적인 제작자들이 만든 영화 같은 것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 기업이 만들어서 노출하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소셜 웹의 개념은 전문가가 있던 유통 네트워크의 중심 자리가 개인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소셜 웹에서는 개인이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수많은 개인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벌어진 기업 중심의 사회가 개인 중심의 사회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중요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이 기업의 힘보다 절대 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업으로 표현되는 폐쇄적인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개방형 집단의 힘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많이 일으키는 집단이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예상에 따라 기업은 최대한 직원들이 창의력과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방형 조직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설명한 대표적인 법칙으로 3컴의 설립자인 밥 메칼프가 제창한 법칙입니다. 즉, 네트워크의 가치는 가입자 수에 비례해 증가하고 어떤 시점에서부터 그 가치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교재에서는 팩스가 보급된 사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은 것도 메칼프의 법칙이 적용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네트워크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싸이월드의 사례처럼 사용자들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형자산이란 유형자산과는 달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특징은 무형자산은 회계장부상의 가치로 표현되기 힘든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라든가 디자인, 서비스, 기술, 품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 그 가치가 금전적으로 얼마인지를 환산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기 힘든 자산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브랜드라든가 디자인 같은 경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이러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학체증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체증의 법칙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대량 생산 시대에 경제의 논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수학체감의 법칙입니다. 수학체감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 요소가 중심이 되는 산업 경제에서 생산 요소를 투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투입 단위당 산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작정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단위당 산출량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IT로 대표되는 지식 주도형 산업에서는 지식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할수록 추가된 생산 요소만큼 단위당 산출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MS의 윈도우 개발은 최초에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한 번 개발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량 생산을 하면 할수록 패키지 원가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면 앞서 설명한 메칼프의 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차 상승하는 시장 점유율로 인해 새로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여 경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업은 경쟁력과 경쟁 우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체 비용, 잠금 효과, 고객 충성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관계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체 비용이란 전환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고객이 경쟁사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비용이라고 하니 돈을 먼저 떠올리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을 배우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도 교체 비용에 포함됩니다. 즉 A라는 제품의 고객이 여러 가지 이유로 B라는 제품으로 바꾸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을 교체 비용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 교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 이상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잠금 효과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워져 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많이 연결된 사람들은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잠금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운영체제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암묵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동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분야에서 많은 고객들에게 잠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객 충성도입니다. 충성도는 영문으로 로열티라고 씁니다. 충성도란 동일한 제품군이나 산업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이나 정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충성도가 높은 제품은 앞서 설명한 교체 비용이 높고 잠금 효과가 많이 발생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개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게 됩니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선입견을 배제한 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은 이 비즈니스에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익명성이 강조될 경우 활발한 상거래 활동이 힘들어지기도 하며 거래에 대한 증명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 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다 보면 거짓을 사실로 위장한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악플들이 퍼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느냐가 서비스 개발자에게는 큰 의사결정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셜웹, 메칼프의 법칙, 무형자산, 수학체증의 법칙을 알아보았고 교체비용, 잠금효과, 고객 충성도의 개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